안녕하세요. 51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서윤입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날씨엔 채소가 참 맛있지요. 시장만 가도 가지, 오이, 양배추처럼 색감도 좋고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식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몇 끼 채소는 꼭 챙겨 먹어요. 배추든 시금치든 채소는 다 몸에 좋은 거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혹시 나이 드시고 나서도 그대로 드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에이, 채소는 뭐. 그냥 다 좋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우리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먹는 채소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거뜬히 소화하던 채소도 60세 이후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변비나 설사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 장내 세균의 균형도 바뀝니다. 예전엔 도움이 됐던 채소가 지금은 오히려 장내 독소를 늘리거나 흡수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분명 건강하라고 채소 챙겨 먹었는데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거나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채소 선택이 문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필요한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가 아주 명확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섬유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거친 식이섬유는 노화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결국은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장염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 어떤 채소는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혈압에는 좋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는 채소들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어느 시점부터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채소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는 채소들도 있지요. 이제는 단순히 채소는 다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은 내 몸에 맞는 채소를 알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먹는 습관이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채소 5가지, 그리고 꼭 먹어야 할 채소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무조건 이 채소는 나쁘다. 혹은 이건 무조건 먹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어떤 조건에서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혹시 채소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었다면 그 채소가 당신의 몸에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몰랐던 채소의 진짜 얼굴,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채소를 골라야 할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 특히 채소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노년의 삶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에서 절대 피해야 할 채소 5가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채소 5가지. 단순히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왜 피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채소는 오히려 노년기에 꼭 필요한지 이유와 근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에서 피해야 할 채소 5가지입니다. 첫째, 생양파입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한 식품이에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항염 작용도 뛰어나죠. 그런데 날것으로 먹을 경우 위 점막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 한두 조각만 먹어도 속쓰림, 가스,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익혀서 먹는 건 괜찮지만 날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물론 항암 효과가 뛰어난 채소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채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채소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브로콜리 생즙, 생으로 갈아 먹는 형태는 금물입니다. 셋째, 도라지, 더덕처럼 거친 뿌리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섬유질이 너무 거칠어서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께는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진액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강해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풋고추, 청양고추입니다. 고추는 캡사이신 성분으로 혈액순환 개선에 좋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장 점막 손상, 배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매운 고추는 치질이 있는 분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다섯째, 오이, 상추처럼 수분 함량 높은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여름철 갈증 해소엔 좋지만 장운동이 느린 분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겐 오히려 부종과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다고 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더 차게 만들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60세 이상 꼭 챙겨야 할 채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위에 부담이 적고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도 부드러워서 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 역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황반 변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근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세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수분이 많으면서도 위장에 부담이 거의 없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노년기에 자주 겪는 피로감, 기력 저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드러운 식감으로 치아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부드럽게 익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많고 근육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옥살산이 많아서 오히려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쳐서 드시고 물기를 꼭 짜서 섭취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대신 백김치나 물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 채소라서 유익균이 많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백김치나 물김치는 염도는 낮추고 유산균은 유지한 형태라 6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채소도 몸 상태에 맞춰 선별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 흡수, 장 기능, 전해질 균형, 갑상선 상태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정말 약이 되는 채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어떤 채소를 피하고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보를 생활에 적용해서 효과를 본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3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정자 씨, 올해 72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본인은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변비가 생기냐며 도무지 이해를 못하셨죠. 하루에도 오이, 상추, 브로콜리를 듬뿍 드셨습니다. 심지어 샐러드에 생양파도 매번 넣어 드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채소들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은 오이와 상추는 소화력과 장운동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장에 부담만 주고 있었고, 브로콜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복용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생채소 섭취를 줄이고 익힌 단호박, 당근, 데친 시금치 위주로 바꾸자. 불과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변비약 없이 배변이 가능해졌어요. 그 후로는 식단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꼈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68세 오승철 씨입니다. 오 씨는 혈압약과 신장약을 동시에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채소를 좋아해서 김치, 열무김치, 부추김치 등을 몇 끼 드셨어요. 그런데 혈압은 계속 들쭉날쭉, 혈액 검사상 칼륨 수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제가 식단을 유심히 살펴본 뒤 김치는 하루 한 번, 그마저도 백김치로 교체하고 부추, 쪽파 같은 자극적인 채소는 일단 중단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대신 숙주, 삶은 단호박, 데친 브로콜리 소량을 추천드렸죠. 한 달 뒤 혈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오 씨는 음식이 약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끼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박영순 씨 75세 여성입니다. 박 씨는 고혈압과 위축성 위염을 오래 앓으셨는데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매일 양파, 생즙, 마늘즙, 브로콜리즙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식후마다 속쓰림이 심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죠. 진료 중 식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채소들이 날것, 그것도 즙 형태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극적인 생즙은 거의 독과 같았습니다. 즙을 모두 중단하고 죽에 단호박을 섞고 부드러운 숙주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식사로 바꾸자. 2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체중도 회복되고 안색도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속이 편하다는 게 뭔지 알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채소는 무조건 좋다는 선입견에 갇혀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채소들이 지금 내 몸에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고 내 몸에 맞는 채소를 골라 익히고 가공하고 조절해 먹기 시작하자.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살아나는 변화였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가 매일 먹는 채소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이 실은 내 몸에 해가 되고 있진 않은지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어떤 채소를 피하고 어떤 채소를 챙겨야 할지 알려드렸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셨죠.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한 끼 식사 한 접시 반찬에서 아주 조금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먼저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게 좋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소는 생으로 먹을수록 비타민이 보존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60세가 넘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그 생채소가 위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채소 익혀 드시기입니다. 익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데치기, 찌기, 볶기,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같은 채소는 익히면 베타카로틴, 비타민어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생으로 먹는 게 좋다는 편견보단 내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먹자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두 번째는 채소 조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생양파, 청양고추, 생마늘을 한 접시에 같이 드신다. 이건 위장 점막에는 정말 무리가 가는 조합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분들은 속쓰림, 가스, 복부 팽만감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단호박, 당근 볶음, 숙주, 계란 볶음, 데친 시금치, 참기름. 이런 조합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맛도 좋고 영양도 아주 훌륭합니다. 세 번째, 한 끼의 채소는 한두 가지만 선택하세요.
채소는 다양하게 먹는 게 좋다지만 한 접시에 4~5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 60세 이후 위장에겐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량 익힌 채소 한두 가지가 더 효율적이고 부담 없습니다. 네 번째, 김치와 절임 채소는 꼭 염도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 좋지만 짱 김치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김치나 백김치로 바꾸시고 기존 김치를 드실 때는 한번 물에 살짝 헹궈서 염도를 낮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번째, 식사 전후 컨디션을 잘 관찰하세요. 어떤 채소를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이 불편해진다면 그 채소는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 이거 몸에 좋다던데? 하고 계속 드시기보단 잠깐 중단하고 익혀 드시거나 다른 채소로 바꾸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능성 채소즙입니다. 브로콜리즙, 마늘즙, 양파즙 같은 제품들 정말 많이들 드시는데요. 빈속에 드시거나 과량 섭취하면 위염,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더라도 식후에 소량으로 제한하시고 몸의 반응을 꼭 체크하세요. 이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채소는 익혀서 드시기. 둘째, 날 것으로 자극적인 채소는 피하기. 셋째, 한 끼 채소는 한두 가지로 조절하기. 넷째, 짠 채소는 물에 헹궈 염도 낮추기. 다섯째, 내 몸의 반응을 살피기.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몸이 훨씬 편해지고 식사 후 불편감도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채소가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채소인지 이 질문을 식사 전마다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해요. 그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똑똑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소 하나에도 우리 몸의 나이 상태 질환에 따라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도 아무리 내 몸에 딱 맞는 채소도 한두 번 먹는다고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습관에 반응하고 반복에 반응하고 시간에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시금치 대신 당근을 먹었다고 해서 속이 편해지거나 피로가 확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일주일, 한 달 조금씩 몸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채소 섭취 형태를 조리한 채소 위주로 전환했을 때 8주 후에 위장 증상 호전과 함께 영양소 흡수율이 평균 12% 증가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0대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채소 섭취 습관과 장기적인 체내 염증 수치와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꾼 그룹에서 CRP 염증 지표 수치가 평균 23% 낮아졌고 이 결과는 3개월 후에도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채소 하나를 고치는 것이 그저 위장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지키고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나무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바가지로 확 붓는다고 나무가 쑥쑥 자라진 않잖아요.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줘야 천천히 자라고 잎을 틔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먹었는가 보다 한 달 동안 뭘 꾸준히 먹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먹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채소인지 아닌지에 따라 몸은 서서히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은 음식을 통해 매일 다시 만들어진다고요. 또 한 가지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릴게요. 본인의 식단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꼭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모장에 오늘 먹은 채소 당근 볶음 시금치 무침 이렇게 짧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 느낌도 간단히 써보세요. 속 편했음 더부룩함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한테 맞는 채소와 맞지 않는 채소를 직접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습관이 되는 거고요. 식단은 누가 짜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려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마늘즙 먹으면 만병통치.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효과 있다. 섬유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말들 검증 없이 유통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논문,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나온 가이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노인의학학회 AGS에서도 2023년 노년 영양 가이드라인에서 채소는 섭취 자체보다 형태와 조리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익힌 채소를 식사의 중심에 두는 습관이 인지기능 유지, 근육량 보호, 소화 안정성에 긍정적이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채소를 올리실 건가요? 아무 채소나 올릴 게 아니라 내 몸이 반가워할 채소를 올리는 그 한 접시.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매일. 크게가 아니라 작게. 그렇게 바꾸는 채소 한 접시가 노년 건강을 10년 앞당깁니다. 오늘은 채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꼭 피해야 할 채소와 반드시 챙겨야 할 채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채소는 건강에 좋다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이 식탁 위에 채소를 다시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생채소, 자극적인 채소, 너무 거친 뿌리 채소는 지금의 몸 상태에 따라선 대래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부드럽고 잘 익힌 당근, 단호박, 시금치 같은 채소는 노년 건강을 지키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내 식단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김치를 백김치로 바꿔볼게요. 생양파 대신 익힌 당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과 조언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꾸준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